압록강에 대한 전편과 후편 중에서 전편에 이어서 이제 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계속하여 압록강에 대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사서는 요수와 압록수를 혼돈 내지는 오류에 의하여 어느 한 것만 기록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쟁 기록을 분석하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류 강단 사학계는 요수나 압록수를 한 가지로 보아 기록한 것으로 그대로 추종한 채 착각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세 개의 강, 즉 소요수, 대요수, 압록수를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의 비정함에 있어서는 사서 기록을 그대로 적용시킬 하천을 제대로 찾지 못하므로 고의로 압록수는 무시한 채 두 하천을 비정하여 대요수는 지금의 압록강으로 소요수는 홍강 즉 동다강이나 장전하 즉 압록강 지류로 비정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비정을 77년 동안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만 연구해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의 위그에서 퇴출되지 않으려고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류 강단 사학계를 비판하여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려의 강력, 그리고 소위 통일신라의 강력을 만주로까지 확대하는 논리를 내놓는 비주류 강단 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와 강원대 사학과 남이현 교수의 경우에도 주류 강단 사학계의 일제 식민사학 추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이러한 왜곡 인식에 어느 정도 젖은 채 압록수를 관련 여러 사항이 담겨있는 사서 기록과 전혀 맞지 않게 지금의 요하로 비정하는가 하면 대요수와 소요수를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요수와 대요수와 관련 있는 양평현을 비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평주에 있다고 한 고구려 평양성을 요령성 요양시로 비정하는 등의 어설픈 비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왜곡된 중국 측이나 일제 식민사학자들보다 못한 비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의 영역을 한반도에서 요령성 요하 인근까지 넓히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서 이는 평가받아야 하나 그 논리는 상당히 빈약하다 못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비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본인의 주장이 오류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만큼 신빙성 있게 연구한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차후에 우선적으로 입증하여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 압록수 위치에 의하여 신라의 왕성 위치가 확인되는 사항은 이미 신라편 제8편 고구려 졸본성 및 신라 왕성 위치에서 설명하여 확인하였듯이 압록강의 강은 포구에서 육로로 700리에 신라의 왕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양평현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의 남쪽에 있는 당시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현재의 하북성 호타하에서 육로로 700리에 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산동성 신라 왕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록 즉 신당서 가탐도리기와 유사 지리지 기록에 의하여 바로 산동성에서 고구려 평양성 즉 남평양성이자 졸본성의 동쪽에 신라의 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고구려 및 신라가 압록수 남쪽인 산동성에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7. 이 압록수에 의하여 이곳 하북성 압록수 지역이 나중에 소위 통일신라 시대에 통일신라의 영역이 확인이 되는 사항은 사실 사서 기록이 많이 배제되어 기록이 없거니와 많이 왜곡되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제야 사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심정적으로는 산동성 및 하북성 지역이 삼국시대로부터 소위 통일신라 시대로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 이후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실히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은폐되고 왜곡되고 부족한 사서,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구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의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사항은 본인도 스스로 놀라울 만큼 시대별로 곳곳에 이것을 증명할 사항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연계시켜 놓으면 이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순서에 따라 삼국시대 사항이 끝나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압록수 관련 사항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튜브 분량상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과 방대함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확실한 분석 정신과 역사인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전의 삼국의 사항과 함께 오히려 이후의 고려시대 사항을 연계시켜야만 소위 통일신라 시대의 이 압록수 지역의 영역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서, 기록에 의하면 소위 통일신라는 백제의 많은 지역과 고구려의 남쪽을 차지한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인가? 백제의 많은 부분이라 함은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전체를 차지한 것이므로 많은 부분이라 함은 백제의 일부분을 당나라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반도가 아니라 산둥성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고구려의 남쪽 지역을 차지한 것은 주류 강단 사학계의 소위 통일신라 영역인 서쪽 서해안 대동강으로부터 동쪽 동해안 원산만 이남 지방까지에 의하면 겨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방이지만 사서 기록상 소위 통일신라의 영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광령은 신당 서지리지, 요사지리지 등 여러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시기 유주 범양군 대도독부 소속의 계연이었던 광령현으로서 한나라 시기에는 같은 요서군 소속의 유성현이었고 요나라 시기에는 평주 요흥군 소속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요서지방 즉 압록수, 즉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 서쪽 지역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도 소위 통일신라가 이곳 하북성 예전의 요서 백제 지역을 차지한 것이 확인됩니다. 해주와 계주에 대하여는 이미 신라의 산동성 왕성편에서 설명을 일부 드렸듯이 역시 중국 측에 의하여 실제 지명조차 옮긴 채 왜곡하여 지금의 요령성 요하 동쪽 지방인 해주, 계주 지방으로 비정하고 이를 주류 강단 사학계와 비주류 강단 사학계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이를 그대로 추종하지만 이곳 해주는 이미 요사 지리지에 의한 산동성 신라 지역과 이곳의 서남쪽에 있는 옛 평양성인 고구려 산동성 졸본성이 확인된 바와 같이 이곳 해주는 예전의 남옥저 지역이고 이후 발해 때에는 남경 남해부 지역으로서 신라가는 길인 바 지금의 산동성 덕주시 낭릉시입니다. 계주는 당태종의 지휘하에 서기 645년 고구려 공격 시 우선 4월 이세적과 강하왕 이도종 부대가 계모성을 함락하여 그 땅에 설치한 지역명으로서 원래 계주는 책성 지역인 바 책성 지역은 원래 동부여 땅이었습니다. 이후 고구려 때에는 용원현이었고 발해 때에는 동경용원부로서 일본 가는 길이라고 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 인근인 것입니다. 이곳은 압록수인 호타하의 동쪽 지역의 남쪽 지방으로서 압록강이자 요수의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환도성 즉 안시성과 국내성이 있었던 지역의 동남쪽 지역인 바 통일신라 시대 그 영역이 서쪽의 요서백제 지방이었던 요서 지역의 광령으로부터 동쪽으로 이곳인 계주, 해주를 거쳐 더 동쪽으로 요령성과 길림성과 한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송나라 인종이 서기 1040년에 편찬한 국가병서인 무경총요에서는 비록 동쪽으로 왜곡하여 옮겨져 대능하 지방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다음 기록과 같이 지금의 요하 동쪽 아예 지명조차 옮겨버린 지금의 요령성 계주시에 옮겨온 해주와 함께 왜곡하여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동쪽으로 옮겨진 것이 조금만 연구하여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을
주류 강단 사학계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 사학계의 이덕일 소장이나 최근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그리고 강원대 사학과 남희현 교수 등은 중국 측이 실제 지명조차 이동시켜 왜곡하니 나중에 해주와 개주를 이전의 시기의 것으로 한 채, 요서 백제, 신당서 가탐도리기 및 요사지리 상이, 삼국시대 신라왕성 및 고구려 산동성 졸본성, 그리고 소위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역사를 하북성에서 요령성으로 옮기는 중국의 오래된 우리 역사 왜곡 작업인 동북공정 완성에 동참하여 소위 통일신라 영역 및 고려의 영역을 이곳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덕일 소장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게 정식으로 토론과 검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바로 다음 편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 의한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의 만주지방 영역 설정 비판에서 상세히 다루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개주는 원래 지금의 요령성 개주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전의 책성지역으로서 동부여 지역인 현재의 하북성 창주시 지역으로서 요나라 시기의 개주 진국군 지역의 개원현입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흥화진이자 신라시대 흥화진이자 당나라 시기의 박작성이었고 이전의 한나라와 고구려 시대 서안평, 북안평, 안평현, 한시현으로서 사서, 기록상 소요수와 대요수가 압록수와 합쳐지는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 동쪽 지방인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 지방이 바로 동쪽 지방인 것입니다. 즉 개주 지방과 안평현이자 박작성이자 흥화진 곳은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를 중심으로 동서로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개주 지방의 서쪽에 있었던 안평현이자 박작성이자 흥화진인 곳은 요나라 시기의 보주선의 군지역으로서 바로 거란 요나라의 내원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고려의 서위의 강동 육주지역인 것입니다. 나중에 금나라를 세운 수겨진과 생여진이 있었던 곳으로서 이 생여진과 수겨진의 위치도 한반도 동북부 만주지방으로 왜곡 조작하여 옮겼지만 원래는 이곳 하북성 압록수 지역인 하북성 호타하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곳 북쪽인 산서성 제동시 동쪽에 있었던 금나라의 여진족 선조인 흑수말갈과 백산말갈 등이 내려와 이곳 압록수인 호타하 인근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 역시 제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낸 사항으로서 어느 누구의 어느 어떤 역사 연구가나 어떠한 역사 기관과의 논증과 검증에도 자신이 있는 확실한 사항입니다. 이곳 요나라와 고려 시기의 내원성 지역이 신라의 흥화진이자 고려의 흥화진으로서 이곳이 고려의 서희 강동 육주 지역이자 고려의 천리장성이 시작되는 흥화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분명히 요서 지역의 백성을 옮겨 채웠던 당시 압록수였던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 서쪽 지역인 요서 지역의 동쪽 지방인 내원현 지역인 요동군 안평현 지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서, 기록과 역사적 사실들은 주류 강단 사학계가 조작하여 설정한 한반도 압록강 인근 지역도 아니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새롭게 잘못 비정한 요령성 요하 인근도 절대 아닌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항을 그동안에 중국 측과 주류 강단 사학계가 왜곡시킨 역사 인식에 어느 정도 젖은 채 이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현재 비주류 강단 사학계의 소위 통일 신라 및 고려시대 영역의 만주지방 설정인 이덕일 소장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주장건으로서 원래는 이곳 하북성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지금의 호타하 인근과 이곳 남쪽의 산동성의 역사적 사항과 만주 지방에서 크게 두 군데에서 이루어진 소위 통일 신라 및 고려의 영역을 압록수와 관련 사항을 지금의 요령성 요하로 비정함에 따라 이곳 하북성과 압록수 인근 역사 그리고 이곳 남쪽의 산동성 역사를 중국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이전의 동북공정 의도대로 지워버린 채 이곳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그들이 옮긴 요령성 요하 인근으로만 한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압록수와 관련 사항인 안북하, 안북부, 해주, 계주, 내원성, 박작성, 흥화진, 고려 천리관성, 소위 서희 강동 육주 사항 등에 의하여 만주 지방으로 한정시킨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의 영역 비정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곳 압록수 지역은 이 말갈족이자 여진족이 세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고려가 이곳 안북부 지역에 고려 초기에 소위 천리관성을 설치하고 나중에는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가 설치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설사 고려가 이곳 하북성 호타 압록수 지역에서 요나라에게 빼앗긴 지역을 이 지역 인근에서 성장한 금나라 여진 즉 이전의 말갈 세력이 계주 내원성을 빼앗아 고려에게 되돌려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과 지역을 주류 강단 사학계는 한반도 압록강 북부 지방으로 왜곡 이동시켰지만 이는 압록강 사항과 더불어 왜곡 조작 이동시킨 것이 명백합니다. 이곳은 이전에 소위 통일신라 땅이었던 이곳을 요나라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에 의하여 이곳이 원래는 요서 백제, 고구려 땅이었다가 소위 통일신라가 차지하였다가 발해에 이어 세워진 요나라가 이곳을 점령하였으나 여진의 금나라가 이곳을 빼앗아 고려에게 주자 고려는 이곳에 천리관성과 소위 강동 육주를 설치하여 고려 땅으로 하자 요나라는 계속 이곳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위 고려사절여 권위 성종문의 대왕 성종 13년 2월 기록상과 같이 고려의 천리관성 지역인 안북부 지역은 마찬가지로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 지역으로서 이전에 소위 통일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였다는 이 안북하가 바로 고구려 압록수이고 안북부를 이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즉, 이 고구려 지역이 소위 통일신라에게 이어져 신라, 문무왕 때에 이곳에 관과 성을 설치하고 이곳에 성을 축조하여 북쪽의 거란족과 여진족에 대비하였고 이는 고려에게도 이어져 여기에 관인 천리관성과 성인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가 아닌 팔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즉 소위 통일신라의 통일 이후 이곳은 이후 여진족을 흡수한 발해국에 의하여 이곳 압록수인 호타하 지방을 신라가 내주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 이곳 압록수인 호타하를 경계로 그 남쪽에는 소위 통일신라가 차지하다가 고려에게 물려주고 그 호타하 북쪽 지방은 발해가 차지하다가 거란의 요나라에게 넘겨준 후 결국 고려와 요나라가 대치하자 여기에 소위 천리관성과 서희의 강동 육주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북하와 안북부 기록이 바로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가 당시 고구려 압록강이자 마자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 지역을 같이 공유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통일신라 시대 국경인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는 설정이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논리에 의하여 압록강이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통일신라가 대동강 이북에 있는 압록강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압록강도 아니고 요령성 요하도 아닌 하북성 압록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려의 천리관성 설치 기록에 의하여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이 소위 통일신라 영역이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의 무경총역 기록에 의하여 고려의 흥화진 즉 소위 고려의 천리관성 설치 지역이자 서희의 강동육주 설치 지역인 이곳 흥화진이 신라국의 흥화진이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전의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지금의 호타하에 있었던 당나라 시기의 박작성이자 이전의 소요수가 합류한 대요수가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호타하에 합류하는 안평현 지역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나머지 사항인 8. 이 압록수에 의하여
위에 소위 통일신라 시대 영역이 그대로 고려에게 이어져 이곳에 소위 고려의 천리장성 축성 위치가 되어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영역이 됨을 확인. 9. 이 압록수에 의하여 위에 소위 통일신라 시대 영역이 그대로 고려에게 이어져 이곳에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 장소가 되어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영역이 됨을 확인되는 이러한 사항도 모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의 동영상 및 이번 동영상에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지만 차후에 별도로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록수와 관련된 고려의 천리관성 및 강동 육주 사항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위 통일신라 및 고려의 영역과 통일신라 시대 및 고려시대 압록수 위치 비정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관되어 중요한 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수의 위치입니다. 10. 이 압록수가 다른 명칭으로 청하임으로써 살수가 청천강인 것에 의하여 압록수의 지류가 바로 살수인 것으로 인하여 이 살수의 위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안북부인 이곳, 안북대도 호부 지역인 마자수이자 압록수 지역인 지역의 하북성 호타하는 고려시대에 청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자수인 이강이 압록수라고 불리는 이유인 머리색이 갈색즉 푸르기 때문에서 연유된 것이 청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를 대패시킨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청하인 압록강이자 마자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하 지류가 바로 청하인 청천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살수가 바로 하북성 호타하 지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록수를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압록수 단독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압록수의 위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나 한반도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잘못이 있는 것은 사서 기록상에 분명히 압록수이자 마자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령성 요하나 지금의 압록강은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지 않는가 하면 국내성으로 비정되는 길림성 지반시의 서쪽을 흐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말갈의 백산은 말갈의 흑수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데 그곳은 바로 다음 기록상이 축신, 음루, 말갈, 여진 개통상이 음루로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기록대로 아직도 산서성 대동시 천진현의 흑수하와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의 태백산이 실제로 있어 그 위치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압록수를 제대로 비정을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 고구려의 위치를 하북성으로 비정할 자신이 없거나 사서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고구려의 위치와 활동 지역을 하북성으로 비정하지 못함으로써 관련된 압록수마저도 이곳 하북성으로 비정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인 2012년 3월 24일자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소위 통일신라의 강력에 대하여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의 소위 통일신라의 영역인 서쪽 대동강부터 동쪽 원산만까지 국경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근거 없이 설정한 것으로서 바른 영역 한계선은 요동반도 천산산맥, 길림성 길림시 남쪽의 길림합달령, 목단강시 남쪽의 목단령, 즉 길림성 용정시를 잇는 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의 연구가 완료되고 지필을 마친 상태에서 본인의 지필본에 이미 모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연구와 연구 결과 지필본에서는 종래의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을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가 추종하고 있는 소위 통일신라 영역 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위치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 측과 다른 것입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측은 소위 통일신라 영역을 산동성과 하북성은 배제한 채 만주지방만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중국 측에 오래 지속되어 온 역사 왜곡이 성공을 거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출판본의 순차적 발행과 더불어 이를 알리고자 하는 유튜브에서는 일부 다루어 알렸으나 자세한 사항은 순차적인 절차에 의하여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편에 이은 소위 통일신라 편에서 다루고자 하였으나 이번에 압록수 관련 사실 확인을 함에 있어 이를 앞당겨서 다음 편에서 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소위 통일신라 강력 설정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이미 본인의 이번 연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2017년경에 고려의 국경에 대하여 위의 소위 통일신라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 놓고 이를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가 추종하고 있는 압록강 먹이로부터 동해안의 돌연포까지로 한 고려 국경 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위치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구 과정에서 이것도 단지 그 영역을 만주지방으로 확대하였지 모든 위치 비정이 그들이 비판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와 별 다름이 없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집필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유튜브 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위의 소위 통일신라와 더불어 그 순서상 고려시대에 다루려고 하였으나 이번 압록수 관련 사항을 다루다 보니 압록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항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곳에서 압록수 사항에 대하여만 중점적으로 조금 다루고 다음 편에 소위 통일신라 강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연계된 이 사항을 다루고 그 다음 편에서 이 고려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 영역 및 국경선 비정에 대한 비판은 압록수 사항을 제대로 비판하는데 투석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조목조목 비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압록수 관련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설명을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